특성 곡선 중에 1, 2, 세 번째 분권 하겠습니다. 분권은 일단 세로도를 그리고 이렇게 된 거 맞아요? 분권 맞습니까? 네. 예. 네. 자, 이 분권 발전기에서 무부하일 때랑 무부하를 여기다 그리고 나번에 부하 특성 곡선 부하가 달렸을 때 보겠습니다. 무부하일 때란 얘기는 여기가 개방되었다, 오픈되었다, 단락되었다, 오픈되었다. 오픈, 개방되었다는 얘기죠. 무부하란 여기가 뭐 안 달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류가 다 일로 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부하 전류 자체가 없기 때문에 I가 제로인 상태예요. 무부하란 얘기는 I가 제로다. 그럼 남아있는 건 IA인데 여기 IA는 곧 IF로 나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IA랑 IF가 같은 게 무부하 상태예요. 요건 기본으로 알아놔야 돼. 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IF가 중요하니까 I는 없어서 IF가 얼마가 들어갈 때 나오는 전기 E가 얼마냐 이걸 측정하는 게 무부하입니다. 그러면 IF가 많아지면 전기량 E는 증가합니까? 예. 물론 전류가 많이 들어가면 여기 계좌가 세지죠? 네. 그래서 세지는데 한계는 있다 없다? 한계는 있다 그죠? 네. 세지는데 한계는 있다. 이때가 포화 상태다. 자기장이 최대로 나오는 상태는 있어요. 그리고 IF를 줄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조금 더 뒤. 뭐가 남아있어요? 잔류자기가 남아있어서 요선에 스타트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파란색으로 된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하 특성 곡선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 봅시다. 전류 I가 있을 때 여기 이제 I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요 단자전압 V가 얼마냐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I가 있을 때 단자전압 V. 이때 하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속도는 일정해야 돼.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빌빌빌 돌아요. 그 상태에서 I로 전류가 많이 나가면 만들어지는 얘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류 IA는 이제 일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류 I가 많이 나가버리면 일로 들어가는 전류가 줄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일로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이제 전압 강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전압 까먹고 넘어가잖아,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해. 이렇게 전류가 많이 가면 일로 들어간 전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전류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띱니다. 근데 많이는 감소가 안 돼요. 이때 우리가 이제 최대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최대값으로 하고 이때가 이제 무부하 상태입니다. 부하가 없을 때 나오는 모든 전류는 부하가 없으면 다 계좌로 가죠. 네? 네. 그때가 최대 상태고 부하로 전류가 가기 시작하면 까먹습니다. 까먹으면서
전압력이 떨어져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난이도의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보통 여기까지 나와요. 요 부분만 나와. 여기 이제 안전 구간이고 요 부분은 고졸 수준의 이상이죠. 요 부분은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불안전 상태를 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세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로로 되는 이 시험이 중요한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해보면 개념적으로 이래요. 일로 너무 많이 전류가 가면 일로 가는 전류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일로 너무 많은 전류를 뺏겨버리면 일로 가는 전류가 줄어버리니까 얘가 전압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네. 급속히 떨어집니다. 그죠? 얘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게 있는데 유지하는 그 인계값 최소 이 정도는 흘려줘야 되는데 그거마저 뺏어가 버리면 얘가 이제 불안전하게 전압이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난리 쇼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대로 많이 뺏기는 상태가 뭐냐면 여기에 저항이 줄면 이로 전류가 많이 흐르죠. 네? 예. 여기 부하에 달린 이 저항이 작아지면 이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전류 I는 저항 R에 반비례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저항이 최대로 줄어있는 상태가 뭐냐 이거죠. 저항이 최대로 줄어있는 상태. 이거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항이 아예 없는 상태, 쇼트 난 상태네요. 그죠? 맞아요? 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로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래? 5V를 만들었는데 5ohm일 때는 몇 암페어 흐르죠? 1암페어 흘러. 근데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전류가 I가 R이 지금 제로가 됐다는 얘기죠? 예. 네. 저항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얘들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R이 이게 제로예요? 아니. 뭐죠? 그럼 R이 뭐예요? 이렇게 됐다. 끊겼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거 제로잖아. 무한대요, 무한대. 저항이 너무 커서 못 가는 거, 여기서 일로. 알겠죠? 네. 네? 네. 사람 몸에 저항이 엄청 커. 그러면 전선을 맞아도 안 죽어요. 저항이 너무 크면 전류가 못 가. 그게 기본이에요. 끊겼다는 얘기는 여기서 일로 이렇게 전류가 넘어가야 되는데 저항이 너무 무한대로 커가지고 못 넘어가는 상태가 끊긴 상태고 이걸 반대로 이어버리면 저항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도선에 내부 저항이 있죠? 네. 네? 네. 자체에 내부 저항이 있잖아. 여기 전자들이 막 이동하다가 이 좁아 터졌었는데 막 지들끼리 가다가 막 싸우고 때리고 막 하다가 막 이씨 꺼져 이씨 발 아이고 하면 안 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이 자체 내부 저항 스몰 r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네. 도선 자체가 길어질수록 저항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커져요. 커지잖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저항도 코일을 하도 칭칭칭칭 감아놓으니까 저항이 생긴 거 아니에요. 뭐 0.15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 네. 네? 네. 이 내부 저항이잖아 얘.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계좌도 전자상 만들려고 애를 막 이렇게 칭칭칭 감아놨죠? 예. 네? 네. 이 계좌잖아. 이 계좌에 이거 너무 많이 감아놓으니까 내부 저항이 생긴 게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원통에다가 전선을 감죠? 감는데 얘를 한 바퀴만 돌린 게 아니라 수만 바퀴 돌리잖아. 네. 네? 예. 그래야 전기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 감아놓으니까 내부 저항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부 저항이 있기는 한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0이면 어떻게 되느냐? V는 IR에서
I는 R분의 V죠? 1. 네. 맞아요? 1. 그럼 분모가 0이 됐다는 얘기네? 1. 분모가 0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 나오니까 다 배워서 알고 있죠? 1. 이거 쉽잖아. 2분의 1, 1분의 1, 0.1분의 1, 0.001분의 1. 이렇게 하면 이 값보다는 이 값이 훨씬 크죠? 예. 이게 만약에 0.0000001분의 1이다 그러면 엄청 커지죠? 예. 네. 맞죠? 그래서 분모가 얘가 작아질수록 전류는 커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뭐냐 하면 니들이 건전지를 샀는데 실수로 어디 바닥에 놨는데 전선이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1분 안에 다 소멸돼요. 건전지가 다 따라 버린다고. 무한대의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해했습니까? 이해가 돼요? 네? 예. 이해했어요?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하세요. 요거 이해됩니까? 예. 건전지를 내가 방바닥에 놨는데 내 동생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선 나무젓가락으로 하든지 전선 2개를 이렇게 놨는데 어떻게 이 실수로 이렇게 연결돼 버린 거야.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전선으로만 연결돼 있죠. 저항 없이. 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전지를 빨리 딸게 하고 싶으면 그냥 쇼트 시켜버리면 그냥 따라서 없어져요. 공기 중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공기 중에 넣으면 공기는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저항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안 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스물스물 새 나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건전지를 1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 따라서 없어지죠. 네? 네. 근데 니들이 이거를 순식간에 없애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전선 저희 납땜실에 가가지고 있는 거 딱 갖다가 실장 이렇게 쇼트 시켜보세요.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교 때 해봤어.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암페어 미터로 측정해봤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전류가 나와야 되잖아. 네.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0. 8. 몇 암페어 나올 것 같아요? 얘가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나오는데 1.5V 건전지 같은 경우에 1A 못 만듭니다. 1A가 내가 얘기 한번 하지 않았어요? 1초당 전자의 개수가 6.25 곱하기 10의 18승이야? 19승 아니야? 19승계. 그러니까 몇 조만 개가 흘러가야 되는 게 그게 1A잖아. 1A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 1A 못 만들어요. 그래서 뭐 측정해보면 0.8A 한 10초 정도 흘리다 끝나버려요. 다 따라버려요. 여기에 있던 전자애들이 몇 개 안 됐나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고급 지식을 배우고 있네. 자, 그러면 잘 봐라. 여기서 얘가 지금 R이 지금 제로가 된 상태네요. 그죠? 맞아요? 예. R이 제로가 되면 모든 전류는 이리로 다 온다는 얘기네. 그죠? 이리로 들어간 전류 있어요? 없어요? 네? IF가 있어? 없어? 없어. 만들어진 전류는 이리로 다 가야 돼. 네. 맞죠? 예. 맞습니까? 네. 저 잠탱이 제 이름 뭐지? 창가에 앉아가지고. 중선이요? 중선 일어서 있어요. 중선.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봐봐. 여기랑 지금 전압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압 차이가 뭐가 있어? 전압 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여기 전압 차이 없죠? 네. 다시 말하면 여기랑 전압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전선 2가닥이 지나가는데 얘가 10V고 얘가 1V면 여기에 내가 뭐 나뭇가지 같은 거 놓으면 이렇게 전선 2개 사이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요. 흘러가죠? 압력 차이가 얼마예요? 9. 9V 나죠? 맞아요? 근데 얘 지금 100V고 밑에 100V야. 여기다 뭐 전선 연결했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전압 차이가 없어요. 알겠죠? 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랑 전압 차이가 없으니까 안 흘러가는 거야. 얘 0인 거야, 전류가. IF가 제로가 돼버려.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전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좌가 지금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잔류작이 조금 남아있겠지만 그거 무시하고 그러면 얘가 만들어진 전기가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전류를 너무 많이 당겼는데 전압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구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너무 많이 당겨 가버리면 이거 자체가 불안전해지니까 이상한 상태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뭐냐 이거죠. 얘는 일단 요 안전한 구간으로 놓고 보면 전압이 급격하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죠. 네. 네. 맞잖아. 네. 이거는 이 상태는 안 쓰니까 요 상태만 씁니다. 요 상태만 쓰는데 요 구간을 놓고 보면 약간 그래도 일정한 전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전용으로 좋아. 충전용. 그리고 전압 자체가 약간 일정한 느낌을 받죠? 네? 뭐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일정한 느낌을 받아. 이걸 우리가 이제 정전압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정전압. 별표. 예, 정전압이야. 분권. 4번 하겠습니다. 4번은 차동 복권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잡히나? 예, 잡혀요. 자, 차동 복권이나 가동 복권이나 회로는 똑같죠? 한 개만 그리고. 작게 그리자. 작게 그려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네.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나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나? 맞아요? 네. 맞습니까? 네. 실장하고 실장 옆에 둘 다 정신 차리라. 중선이 맞나 아니나? 붙어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가 무브화를 보자. 자, 무브하면 여기 IF가 여기가 전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브화일 때는 일로 아예 안 가기 때문에 일로만 다 가니까 분권이랑 다를 바가 없죠. 예. 네? 네. 무브화일 때는 분권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권 그대로 그리는 거. 이거. 그 다음에 부하가 달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재밌죠? 이건 자주 나오죠? 부하가 달렸을 때 I가 있는데 V가 어떻게 되느냐? 요건 2고 이거 다 외워야 된다. 6월달 수행평가다. 왜? 이런만 이해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I가 있으면 V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차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자, 일로 전류가 이제 생겨나면 일로 가는 애를 뺏어가죠. 네? 네. 속도가 일정하면 나오는 전압은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전류도 한계가 있어. 근데 일로 가는 거 이거 다 뺏어가. 뺏어가가지고 나오는 새끼가 또 여기서 파이를 또 뺏어 먹어. 뭐냐면 이게 지금 파이 1이고 이게 파이 2인데 가뜩이나 일로 들어가는 전류가 줄어든 상태인데 일로 간 전류마저 자속을 만들어서 보내주나 했더니 적군이야. 괴뢰군이야. 여기 있는 파이 1을 까먹어. 파이 1을 해서 파이 2 빼먹는 게 차동 복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된다. 손 들어봐. 실장하고 저 장탱이 좀.
이해가 안 돼?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잘 들어라. 자, 이 차동복권 뜻이 뭐냐면, 이 지금 계좌가 2개 있는 상태죠? 네. 예. 근데 계좌가 실제로 2개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의 계좌인데, 선을 이렇게 그려놔. 선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야. 하나의 막대기에 그냥, 두 번. 길게 막 감은 게 아니라 반 쪼개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겨나는 게 파이 1이고 여기 생겨나는 게 파이 2인데 이거를 감는 방향을 똑같이 하면 파이 1하고 파이 2가 더해지겠죠? 네? 네. 근데 이렇게 감은 애랑 반대 방향으로 감아버리면 파이 1에서 파이 2를 빼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요.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이 1에서 파이 2를 이렇게 더하는 현상을 우리가 가동이라고 하고 파이 1에서 파이 2를 빼는 현상을 차동이라고 한다.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됐죠? 자, 그러면 지워도 되죠? 얘는 지금 차동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석을 여기서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봐봐. 원래 일로 전류가 많이 가면 일로 나가는 전류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기껏 만들어진 자석이 나를 도와주나 했더니 또 뺏어간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원투로 한 대 때렸는데 넘어진 애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급속히 감소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파이를 더 만들어가지고 또 빼버리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전압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얘가 우리가 이제 이게 있어요. 이게 V이고 이게 I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뭐가 일정한 거죠? 이렇게 하면 전압이 일정한 거죠?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정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선을 이렇게 그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전류가 일정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전류라고 해요. 네? 그럼 얘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게 지금 특성이 이 부분이 말이야. 이게 지금 약간 일자로 된 느낌을 받죠? 네. 이게 지금 정전류예요. 전류를 일정하게 보내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돼. 이게 정전류, 이거 지금 정전압.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정전류의 특성은 우리가 그래프로 놨을 때 일자로 뚝 떨어진 느낌, 물방울이 떨어진 느낌이다 해서 우리가 수화 특성이란 말을 쓰죠. 수화 특성. 그래서 차동 복구는 수화 특성이란 말을 쓰고 이거는 시험 문제 하도 나와가지고 알고 있을 거고 이 수화 특성은 곧 정전류의 특성인데 전류가 일정하면 우리 용접병에서 용접 녹이는 그 전류로 녹이는데 그 전류가 일정하니까 애가 일정하게 잘 녹아요. 그래서 얘를 용접기에다 써요. 그래서 왜 차동 복권의 용도는 해가지고 나오죠. 아. 다음 중 차동 복권의 용도로 적합한 것은 뭐 용접기 그게 답이잖아. 1번 뭐 전차, 2번 뭐 크레인, 3번 용접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 기출문제. 매칭이 됩니까? 네. 용접기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정전류. 수화 특성만 외우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수화 특성하고 정전류랑 용접기 같이 외워야 돼. 사실 이게 1번이야. 정전류 먼저 이해하시고 정전류는 수화 그냥 그래프로 그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네? 알겠죠? 예. 만약에 반대로 그리면 얘 같은 경우도 수화 특성이에요. 얘도 I를 여다 그리고 V를 여다 그리면 이래 될걸? 이거 그냥 뒤집는 거 차이 아니에요? 맞죠? 네. 그냥 새로 세워놔서 수화 특성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 가동복권. 이거 마지막으로 마쳐야 되겠네. 선생님 화장실 좀 갖다 주세요.
가동 복권에 무부하일 때 그 다음에 부하가 달렸을 때 가동 복권의 무부하는 얘랑 똑같지 않아요? 일로 가는 전류가 없으니까 이거랑 똑같죠? 네. 네? 그래서 무부하는 그냥 차동하고 똑같아요. IF나 동권이나 차동이나 다 똑같죠? E는 그냥 이겁니다. 부하는 좀 달라지죠. 부하는 어떻게 됩니까? 부하는 어떻게 돼요? 위로. 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잘 봐. 잘 봐. 얘가 일로 이제 전류가 나가. 전류가 나가면 여기 전류가 줄죠? 네. 네. 그래서 얘 전압이 떨어져야 되잖아. 네.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내려오면서 계좌를 만들어서 얘한테 더해주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스무스하게. 근데 떨어지는 데를 여기 가동이 막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동 복권 중에 이렇게 일자로 평평하게 만든 걸 우리가 평복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평복권인데 얘를 설계를 잘만 하면 일로 가는 전류가 세지면 이거 자속을 급격히 증가, 이거 많이 감으면 되거든. 얘를 엄청 많이 감으면 여기에 떨어지는 거를 오버해가지고 오히려 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과복권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다 쓰느냐? 이 평복권이 중요한데, 평복권은 어때요? 항상 일정한 전압, 가장 일정한 전압이 나오죠? 네. 우리 분권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이렇게 약간 떨어진 느낌 받았잖아요. 그죠? 네. 정전압이긴 하지만 이 정도 전압. 그리고 얘는 충전기로는 쓰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전압 만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직류 전원 장치라고, 여러분들 그 납땜회로실에 가면 그 막 9V, 5V 공급해주는 장치 있죠? 네. 직류 전원 장치는 이런 형태를 써요. 그러니까 직류 전원 장치는 전압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된 이거를 쓴다. 그래서 얘는 얘가 가장 정전압입니다. 가장 정전압 직류 발전기예요. 전류장이 없어도 되는 거. 타여자는 필요 없죠. 타여자는 별도의 외부전이 따로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받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죠. 별도의 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가 아예 제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줘버리면 되니까. 문제 2. 무부하 곡선일 때는 그 계좌로 흘러가는 전류 IF가 중요하죠. 그죠? 네. 거기랑 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 3번은 문제 3번은 가번입니다. 일단 속도는 일정. 속도가 바뀌어버리면 나오는 전기량이 바뀌어버리죠. 네. 그러면 이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같은 속도에서 전류, 나가는 이 전류가 외부 전류다. 외부 전류 I하고 뭐하고 관계? 단자 전압
V하고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가번이 되겠다. 이때 이제 이게 외부 전류 I라는 게 이게 우리가 부하 전류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단자 전압 됐고 문제 4번. 직류 발전기 중에 무부하 전압하고 전부하 전압이 같아지는 거. 자, 우리가 외부 전류가 I고 단자 전압 V라고 했을 때 제가 요 상태 있죠? 네. 요때 전압이 뭐예요? 최대. 최대 전압인데 이때가 이거 I가 제로인 상태잖아, 그죠? 네. 이때가 무부하 상태예요. 네. 요게 무부하야, 전압.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 이제 전류를 요만큼만 딱 흘리겠다 이거죠. 요때 이제 이게 지금 부하 전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하를 달아가지고 운영하는 실제 운전하고 있는 상태가 전부하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하예요. 이게 지금 실제 운전에 들어간 상태야. 여기까지 가는데 가는 과정에서만 출렁거리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무부하일 때랑 전부하일 때랑 같아지는 상태가 있냐 이거죠. 무슨 복권? 평복권. 이게 지금 평복권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게 과복권이고 이렇게 되면 얘들아 이렇게 뚝 떨어지면 차동 복권. 스무스하게 이렇게 떨어지면 분권. 다 적어놓으세요. 이거 한 김에 4번 한 김에 뒷장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부하 전류 I랑 단자 전압 V를 종합적으로 다 해보겠다 이거죠.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 게 뭐다? 평복권. 이게 평복권. 이렇게 오버해서 나오는 거 과복권. 뚝 떨어지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떨어지면 분권. 맞나요? 직권은 어떻게 되는데? 직권은 무부하일 때는 아예 생산이 안 되다가 그죠? 네. 전류가 요구할수록 그러니까 바깥에 전류가 요구할수록 많이 빼내는 방식이 직권 아닙니까? 그죠? 네. 직권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다 직권 써야 돼요. 타여자는 어떻게 되죠? 타여자. 이때는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제로다. 제로면 이때 전압이 최대 전압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전류가 뭐 1A나 2A 흐르면 여기 저항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전압 손실 먹고 단자 전압으로 나가잖아. 맞죠? 그래서 분권하고 타여자하고는 그래프가 똑같다. 무부하일 때 최대에다가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이해가 조금 잘 안 됐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조금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자, 문제 5번. 직류 발전기 중에 전부하 부근에서, 그러니까 부하에 실제로 이제 공급하는 상태를 전부하라고 한다. 맞죠? 전부하, 실제로 공급하는 상태에서 전압 강화가 심한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무슨 목과? 차동. 문제 6번.
이제 우리 병렬 운전을 배워보겠다. 이 병렬 운전 딱 나오면 우리가 건전지 딱 생각하면 쉬워요. 이거는 그런 겁니다. 건전지를 내가 두 개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건전지 두 개 병렬한다는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예.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딱 나오네. 병렬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플러스면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뭐? 플러스. 아, 그래. 본능적으로 그죠? 여기 마이너스인 줄 알았죠? 마이너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일단 뭐예요? 극선이 같아야 되죠? 네. 반대로 얘를 뒤집어 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터졌어. 줬대요. 큰일 납니다. 얘를 뒤집어 달면 그냥 줬대는 큰일 나는 건 아니고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안 흘러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버려요. 맞죠? 예. 그런 상태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일로 가고 여기 있는 일로 가고 예. 공구를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맞죠? 네. 극성이 같을 것. 2번. 얘 1.5V인데 얘 3V 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 지금 전압이 같은 선인데 그죠? 네. 네. 뭐예요? 전압이 같아요. 자, 근데 이거 중요해. 이거 전압이 같은데, 그럼 무슨 전압이 같냐 이거죠? 얘들아, 잘 봐라. 최종적으로 나오는 요 전압이 같아야 되는 거죠? 예. 요 안에 내부 전압이 같을 필요는 없죠? 예. 네. 이해합니까? 네. 네? 전압이 같긴 같는데, 최종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전압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안에 뭐 만들어져야 내부 저항에서 손실을 묶고 튀어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전압이 같긴 같는데 최종 출력 전압이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격 전압은 전격 전압도 같아야 되나? 맞나? 근데 유기기전력이라고 들어봤죠? 예. 유기기전력 같아도 돼요? 아니에요? 유기기전력은 달라도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엄청 자주 나와. 유기기전력은 달라도 돼. 유기기전력은 이 안에 있는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전압이 있는데 얘가 나오면서 손실을 먹고 나오는 게 출력전. 이게 단자 전압이고 여기 안에 내부적인 전압이 유기기전력. 이해됩니까? 예.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한다는 얘기는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마지막 최종 요 녀석이 같으면 되는 거죠? 예. 네? 여기서 이렇게 얼마 전압가가 여기에 있는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전압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알았습니까? 네. 중요한 게 단자 전압이지 유기기전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지운다. 내가 써야 되니까. 세 번째 외부 특성이 같을 것. 외부 특성 이꼬르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당연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권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직권이고 이게 분권인데 직권일 때는 외부 특성이 이렇게 나오죠? 네. 맞아요? 네. 분권일 때는 이렇게 나오잖아. 다르잖아. 네. 전류를 땡겨가는데 땡겨가는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걸 써야 돼. 다시 말하면 직권은 직권끼리 분권은 분권끼리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문제 7번, 8번 풀 수 있어요. 풀어보세요. 문제 7번은 분권 반짝이 병렬 문제 필요 없는 거. 몇 번이죠? 1번. 아, 규납모선. 규납모선은 예를 들어 균이라고 균합? 뭐 이렇게 막 달려있는 게 많을 때 얘들끼리 짝짝짝 연결해주면 여기 규납모선이에요. 여기 4번에다 추가해도 돼. 규납모선 필요해. 규납환 옛날 들어봤죠? 네. 규납모선. 7번의 정답은 라입니다. 라. 반드시 수화 특성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라버는 수화 특성 지우고 외부 특성 곡선이 같을 것 이렇게 바꿔놓으라 이거죠. 8번 발전. 이거 8번의 정답 몇 번이냐? 8번 푸신 분. 다. 정답 다. 왜 그렇죠? 일단 전압 부위는 같아야 됩니다. 그죠? 예. 다의 부위는 무조건 같아야 돼. 부위는 같다. P는 우리가 VI인데 V는 무조건 같아야 돼. 그죠? 예. 근데 I는 아니어도 돼요. 나오는 전류는 달라도 된다. 이거죠. 같은 1.5V 건전지이기만 하면 되지 얘가 1A 내고 2A 내고 상관이 없어요. 전류는 어차피 합쳐서 나올 거야. 얘 1A 내고 얘 2A 내면 그냥 3A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네. 전류는 달라도 그러니까 P는 달라도 되니까 이게 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임이. 달라도 된다라는 뜻으로 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진선이. 이해했냐? 진짜야? 나중에 나와서 시킨다. 아니야? 자, 전압변동률 9번. 전압변동률 들어봤어요? 네. 네. 얘도 기출문제 한 문제씩 꼭 나오죠. 자, 전압변동률 정의는 이제 무부하랑 무부하 전압하고 출력, 그러니까 부하가 달렸을 때 부하 전압, 무부하 전압과 부하 전압의 차이를 알아보는 문제. 무부하랑 부하랑 차이. 무부하랑 부하랑 차이가 없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정보. 평복권 없잖아. 예. 평복권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제로가 나와요. 네. 변동이 없어. 알았습니까? 제일 심한 게 뭐예요? 차동 복권이 제일 심하잖아. 예. 차동 복권은 뭐 엄청 높은 값이 나올 거라 이거죠. 변동이 심한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무부하하고 부하하고 달렸을 때 이제 차이인데 이때 이 부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전격 전압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예. 맞습니까? 한 명은 대답하나? 맞나? 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무부하 전압이 중요합니까? 부하 전압이 중요합니까? 우와. 네? 뭐가 중요해요? 와. 전격 전압, 부하 전압이 중요하죠? 예. 이게 출력이니까 이게 지금 출력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력이 없는 상태고. 자, 이 상태면 우리 공식을 만들 때 당연히 이걸 기준으로 만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밑에가 분모가 전격이에요. 전격 전압 분해 전격 빼기 무부하예요.
전격 빼기 무부하인데 문제는 무부하가 더 크죠? 네. 일반적으로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써줘야 돼. 큰 거를 먼저 쓰는 거야. 무부하 빼기 전격. 이게 공식이잖아. 그냥 달달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시라고. 곱하기 100. 퍼센테이지 만들라니까. 맞습니까? 네.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러면 10번부터 12번까지가 풀어보세요. 특히 1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12번 문제 푸는 사람은 시간 가니까. 자, 보면 이런 문제들은 수학적으로 막 그 방정식 자꾸 풀려고 하지 마시고 퍼즐 끼워 맞추듯이 끼워 맞추는 게 더 재밌어요. 알겠죠? 네. 자, 보면 이런 건 딱 쉬워요. 이게 지금 5%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봐봐요. 5%가 나온다는 얘기가 우리가 100일 때 5%면은 5잖아요. 그죠? 네. 200일 때는 5%가 10일 거고. 그죠? 네. 근데 이제 무부하가 더 큰데 이거 지금 5가 딱 돼 있네. 여기. 네. 5 차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5 차이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100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네. 끼워 맞추면 맞아요. 네. 맞죠? 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거를 또 방정식을 x로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왜 두 개 있는데 이런 병신 새끼면서 곱하고 막 하면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일 때 3%면은 3이죠. 네. 200일 때 6이요. 3이면 6이에요. 그죠? 네. 3%는 6%잖아요. 그죠? 200. 근데 지금 여기 200이네요. 그죠? 네. 그럼 6 차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6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근데 얘가 더 커야 되니까 6을 많이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6이면 딱 맞아요. 그죠?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문제에 보면 그 X 이런 말 안 써요. 초등학교 4학년 산수 문제 보면 세모, 외모 이렇게 불러요. 이 방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들이 수학을 재밌게 해주는 거고 막 X, Y 나와가지고 2차 방정식 풀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데 풀 때도 있어요. 복잡한 건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정도는 상식선에서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나오던 인연석이 왜 말라버렸지? 아, 이건 쓰레기구나. 칠자 쓰레기통으로 실장. 들어가. 머리부터. 자, 12번 12번은 뭐죠? 분권발전기네요. 네. 자, 요거 여기 풀릴 듯 말 듯 푼 사람이 있고 못 푼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전격 전압 200V 이게 지금 200V고 10kg. 10kW이 항상 중요하죠. 네. 와트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전류할 수 있죠. 얼마죠? 50. 50A. 네. 아, 여기 지금 50A구나. 근데 여기 200V가 요 그대로 걸리죠? 네. 근데 여기 저항이 얘가 100이고 얘가 0.1이네요. 네. 제가 그러면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 알 수 있네요. 얼마죠? 2A. 2A. 그러면 만들어진 전류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52A고 맞죠? 예. 52A에서 요거 전압 여기서 깎아먹고 넘어간 거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요 두 개를 구하면 끝이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게 지금 5.2V죠? 네. 그러니까 얘는 전격에 대해서 5.2V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가 205.2였으니까 5.2 빼먹고 200 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전격이 200이고 그죠? 맞아요? 예. 네. 무부하일 때가 이거잖아. 그죠? 네. 나온 최초의 출력. 그게 205.2
5.2고 빼기 200 하면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이해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5.2예요. 네. 여기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네. 손실의 주 원인이 내부 저항이에요. 네. 내부 저항이 만들어진 전압 깎아먹고 나오는 거야. 근데 나오는 전압이 워낙 크니까 얘가 0.1옴 돼도 봐봐요. 지금 막 전압이 이렇게 깎아먹죠. 10만 볼트씩 만들어내면 더 많이 깎아먹겠죠. 네. 그죠? 0.1옴이랑 무시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10%입니다. 10%. 0.1이면 10%예요. 자, 그러면 200분의 5.2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곱하기 101개 되는데 얘가 이쁘게 딱딱 떨어져요. 그죠? 2 남아요. 그죠? 2분의 5점이니까 2.6. 2.6%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봐. 이거 이제 그래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외부 단자 전류가 여기 I가 50이란 얘기야.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얘 뭐예요? 얘 전압 V. V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분권 같은 경우에 일로 안 나가면 일로 다 들어가니까 그죠? 예. 그때 전압이 최대 전압인데 이게 얼마예요? 205.2예요. 205.2V야. 여기가 이거 그려요. 그래프 205.2V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랑 이거랑 같이 매칭을 시켜야 돼. 그러다가 요 내부 저항으로 인해서 손실이 난다는 얘기죠. 손실이 나는데 5.2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 얼마죠? 200. 어? 200. 200. 200V.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부 저항의 값에 따라 이 폭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겠네. 네. 네. 맞죠? 네. 이 폭이 늘어나면 뭐 이렇게 심하게 변하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이게 지금 내부 저항이 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으면 내부 저항이 제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전압 변동률이 없는 게 좋죠. 예. 이게 많이 생기면 손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 미코로 손실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전압 변동률이 노래가 따지고 보면 이 손실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네. 전압 변동률이 손실에 비례. 희한한 게 나옵니다. 전압 변동률이 손실에 비례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